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26.74를 기록했고요. 오늘 1.54%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테슬라는 4.86%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5.9%의 상승을,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8.7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을 보게 된다면 다우지수가 이번 주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 큰 화제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고요.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 역시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다행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며 2차 암살 시도가 이루어진 만큼 제발 3차 암살 시도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우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많이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연준 회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연준이 50bp의 인하와 25bp의 인하 두 개의 가능성을 두고는 각각 50%의 확률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든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금리 결정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은 경제 침체와 노동시장의 우려 속에서 통화정책의 완화를 모색해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지표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예측표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50bp에 대한 예측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려 66%의 투자자들이 연준이 50bp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단 며칠 전만 해도 앞서서 봤던 것처럼 50대 50의 확률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변해서 역전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25bp의 금리 인하보다 50bp의 금리 인하의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는 만큼 만약 연준에서 이렇게 빅스텝을 선언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빅스텝이 나오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 주 발표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면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몇 달 전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 고위 간부들을 만나며 중국에서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중국 자율주행 허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쉽게도 아직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날인 10월 10일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또 중국에서는 로보택시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많은 질문들이 이어질 것만 같은데요. 재미있게도 현재 중국에 있는 테슬라 차량에는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이미지가 공개되었다고 전하며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감독 버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탭이 나타난 것인데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탭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하려는 계획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테슬라가 준비 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신기하게도 테슬라는 앞으로 테슬라가 달성하려는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25년 1분기가 되면 중국과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하겠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 중국의 테슬라 차량에 드러난 새로운 단서까지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할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쩌면 2025년 1분기보다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큰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계획은 규제기관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고, 이 승인만 받게 된다면 중국에서 자율주행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은 현재 경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요. 또 많이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두를 비롯해 샤오펑과 여러 회사가 중국에서 이미 자율주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것이며 아무래도 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신경망과 방대한 데이터 수집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의 질이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미 중국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있지만 과연 중국에서 자율주행의 리더로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테슬라의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이 팔로알토에 위치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본사 외부에 이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곰 조각상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조각상을 만드는 이유는 오랫동안 테슬라의 본거지로 있었던 이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테슬라는 아직도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또 프리먼트 공장은 모델 3와 S, Y와 X 등을 생산하는 곳이며 이 팔로알토에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본사 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최근에 조각상을 건설하기 위한 신청서를 캘리포니아 정부에 제출했고 이 팔로알토 시설 외부에 곰 조각상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동물인 회색곰을 테슬라의 디자인 언어와 결합해 이 강인함과 불굴의 저항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조각상이 완성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LED 조명으로 조각상을 비출 것이라고 해 이곳에도 굉장히 많은 테슬라 팬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뉴스를 보면요. 이 제네럴 모터스는 중국의 CATL의 기술로 생산된 LFP 배터리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고요. GM이 중국의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협력은 CATL이 포드 또 테슬라와 맺고 있는 파트너십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GM이 배터리를 구매할 공장은 미국 남부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고 일본의 가전회사인 TDK가 자금을 출자해 운영을 맡을 예정이라 합니다. 자, 만약 이 합의가 성사될 경우 GM은 미국 내 조립된 저렴한 가격의 배터리를 수입 관세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GM의 전기차 전략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성능을 개선해 생산을 현지화하는 제품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니 이 미국 내 공장에서 배터리를 사는 것은 생산 비용의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었지만 이것이 7월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이 났고 이 중단한 이유는 전기차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 속도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GM의 CEO인 메리 바라는 내년까지 북미에서 전기차를 연 100만 대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25만 대 생산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해 이 새로운 배터리 공장의 건설 역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어서 생산의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CATL과 이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앞으로 GM과 CATL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진다면 LG 배터리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7월에 61%가 급증했다고 S&P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여전히 파운데이션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이 말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가격을 한번 보면요. 이 93,000달러에서 11만 달러인 것을 알 수 있고 한화로 한번 변환해 보면 약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하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P 글로벌의 데이터에 따르게 된다면 테슬라는 2024년 7월 이 차량의 등록수가 1.2%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7월 한 달 동안 5,175대가 등록된 사이버 트럭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 판매된 차량을 기준으로 연간 판매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이 사이버 트럭이 약 6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6월에 사이버 트럭이 10만 달러 이상
차량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 되었고 6월 동안 판매된 사이버 트럭은 현재 3,200대로 알려져 있지만 이 7월에 5,175대의 등록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사이버 트럭의 월간 인도량이 한 달 만에 61%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 5,175대가 등록된 사이버 트럭이 아무래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현재 사이버 트럭은 리비안의 R1과 포드의 F150 라이트닝과 같은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차량들이 포함된 이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고요. 이 S&P 글로벌의 자료에 따르게 된다면 2024년 7월에 판매된 다른 전기 픽업 트럭의 총 합이 5,546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이 두 회사의 판매보다 더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연기관 픽업 트럭에서는 포드가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누구도 그 왕자를 넘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42년 동안 포드의 F150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 때문인데요. 그 기록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라는 타이틀이고 무려 42년 동안이나 반복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전기차의 시대에서도 과연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사이버 트럭의 인기로만 본다면 42년의 기록이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사의 흐름이 변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7월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 급증 덕분에 미국의 전기차 등록수는 전년 대비 18%까지 증가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고 미국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이버 트럭이 잘 팔리는 이유가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며 이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이 사이버 트럭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2만 달러의 프리미엄이 더 붙여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사이버 트럭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누구도 42년 동안 깨지 못했던 기록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무너뜨릴 수 있게 될지 앞으로 그 결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